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패드 7 프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7까지만 출시가 됐고 7 프로는 국내에 정발이 되지 않아서 직구를 했는데요. 리뷰에 앞서서 제가 요즘에 샤오미 제품을 사용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제품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제품 리뷰로 바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타임라인 참고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샤오미 15주년 행사를 요약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엑스링 51이라는 자체 개발 칩셋이었어요. 중국의 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이 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아유 중국이 해봤자 그렇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요즘에 받아보는 중국산 제품들은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저보다 먼저 체감을 하시면서 중국의 세계적인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저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칩셋 개발뿐만 아니라 하이퍼OS의 만듦새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전기차도 만들고 있고 가전에 하이퍼OS를 집어넣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근에는 BYD의 부실 문제 때문에 좀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보면 역시 중국은 또 중국스럽다 라는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한데 이 IT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랜드들이 중국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이 점점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펜텍이 있고 LG가 있었을 때는 내부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과 싸우는 그 내공이 저는 꽤 있었다고 보는데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 혼자 남아 있다 보니까 외롭게 싸우는 형국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 하는 결정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에서 경쟁을 하는 제품들의 수준은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를 같이 쓰고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소비를 할 때 제대로 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에서 더 좋은 제품을 가성비 있게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엑시노스도 좀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더욱더 혁신적인 조직 문화도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게 샤오미 패드 7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샤오미 패드 7 프로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뭔 차이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세히 보면 일단 카메라에 있는 숫자가 다릅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는 1300만 화소를 탑재하고 있고요. 프로의 경우에는 메인 카메라가 5000만 화소예요. 태블릿으로 카메라 얼마나 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차이를 뒀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앞쪽에 있는 게 일반이고요. 뒤쪽에 있는 게 프로인데요. 전원 버튼이 뒤쪽에 있는 게 조금 더 평평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문 인식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 모델은 지문 인식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프로 모델에는 지문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갖다 대면 지문 인식을 통해서 락이 해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사실 스펙상 보면 똑같아요. 자, 그리고 프로 모델은 여러분들께서 옵션에서 선택을 한다면 매트 글래스를 고르실 수는 있어요. 저는 일반 모델로 골랐고요.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밝기는 둘 다 최대로 놨고요. 63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 버전이에요. 630 큰 차이는 아니네요. 일반 버전의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7 플러스 젠 3가 들어가 있고요. 프로 버전에는 스냅드래곤 8S 젠 3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S가 뭘까라고 조사를 좀 해봤어요. 혹시 더 좋은 건가? 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었고요. 젠 2보다는 좋고 젠 3보다는 좀 하위 모델로 클럭을 좀 낮추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씩 다운그레이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CPU의 경우에는 1879점, 4990점에서 1916점, 4977점, 오픈CL 기준으로 7850점, 8814점이고요. 벌컨으로 가서 보면 8653점, 9981점, 그러니까 CPU 스코어는 거의 비슷하고 GPU 스코어는 프로 쪽이 살짝 앞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둘 간의 차이점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충전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일반은 45W를 지원하고요. 프로는 67W급을 지원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충전 테스트를 직접 해봤는데요. 결과값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세팅으로 가보시면 돌비 애트모스에서 여러 가지를 좀 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돌비 애트모스 말고 샤오미 사운드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픽 이퀄라이저에 가서 EQ 값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머시브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실 때 켜보면 조금 더 입체감 있는 음향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액세서리 4종은 그대로 호환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위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포인터를 동작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버튼을 길게 누르면 캡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놓고 이 위에다가 편집을 누르고 필기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아래쪽은 한번 누르면 펜을 바꿔갈 수가 있고요. 쓴 다음에 길게 누르면 지우개로 바꿔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때는 누르고 있어야 지우개 동작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할 때 어느 정도 빠릿빠릿하게 쫓아온다는 건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애플 펜슬이나 S펜만큼의 반응 속도는 아니고 제가 써봤던 중국산 태블릿 중에서는 가장 빠릿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커스 펜슬은 나름 쓸만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붙이면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하고요. 이렇게 여기서 펜슬을 활용할 수 있는 AI 기능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으로 탑재된 앱 중에 미캔버스라는 게 있어요. 나무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거 우리가 갤럭시에서 봤던 기능인데요. 샤오미에도 있습니다. 매직본 같은 게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얘가 이제 뭔가를 물어봐요. AI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스타일 매칭 중 여기에서 저는 헤리티지, 나무, 그리고 꽃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넣은 키워드와 이제 멋진 그림을 얘가 그려주고 있어요. 오, 몇 가지를 그려줬습니다. 다운을 받으면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얘는 이제 사이버펑크 2077 테마로 해달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무를 그렸어요. 사이버펑크 2077 향이 나죠? 그러면 이제 AI 기능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이퍼 AI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AI 앱 부스트, AI 라이팅, 아트, 동시통역, 음성인식, 대화 번역, 자막, 검색까지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크립트를 좀 작성해 놨던 걸 가지고 확장을 해 볼게요. 여기서 AI 버튼을 누르면 AI 라이팅이 나와요. 확장,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 생성형 AI가 동작되고 있는 거예요. 교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삽입할 때 이 기기에서만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샤오미 14T하고 연동을 시켜서 여기서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진 촬영을 14T에서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넘어가집니다. 연동이 완벽하게 되고 있어요. 굉장히 빠릿하게 됩니다. 방금 14T에서 찍은 사진이 노트에 들어가서 붙는 걸 보셨어요. 샤오미 패드 7 프로에 대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샤오미의 AI 기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한국어 지원이 정말 매끄러워서 놀라는 중이고요. 제 말을 이제는 텍스트로 변환하는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들어볼게요. 샤오미 패드 7 프로에 대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샤오미의 AI 기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AI 음성 인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또 한국어로 텍스트로 변환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받아 적고 있거든요. 오타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회의할 때도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도 쓸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 공부용으로 샤오미 패드 7 시리즈를 선택하더라도 저는 꽤 괜찮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갤럭시도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샤오미 패드 7이 지금 40만 원대에 팔리고 있죠. 50만 원 중후반대에 팔리고 있는 갤럭시 탭 S10 FE 버전이거든요. 삼성노트에 들어와서 보시면 생성형 AI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녹음은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텍스트를 변환한다거나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FE 버전이 아니라 플래그십 라인으로 가면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40만원, 50만원대의 샤오미 패드하고 겨루기에는 가격 경쟁력에서 너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값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2899점, 3088점 최고점의 차이고요. 유지력은 92.1%, 89%로 소폭 일반 버전이 높았지만 프로 버전도 그렇게 많이 밀리는 모양새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제가 사용기를 말씀드리자면 기본 키보드가 키감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 쫀득한 맛이 더 있달까요? 터치패드가 있는 게 좋기는 한데 타자를 많이 칠 때는 거슬리더라고요. 이게 약간 오동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숫자키 쪽은 간섭이 살짝 발생을 해서 불편하기도 했고요. 터치하여 클릭, 자 이렇게 터치만 하더라도 선택이 됩니다. G보드보다는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사용하셔야 Alt키를 가지고 한영 전환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포커스 키보드하고 일반 키보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또 백라이트가 있고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자주 사용을 한다고 하면 백라이트가 있는 게 당연히 좋기 때문에 포커스 키보드 쪽으로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샤오미 패드 7 시리즈를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점은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만들어 놨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칩셋 활용을 잘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의 시나리오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넣은 것 같습니다. 샤오미만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 시리즈 한 가지가 남았죠. 그렇습니다. 울트라 모델도 제가 구매를 해놨고 지금 중국에서 발송이 됐어요. 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또 재밌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테스트를 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